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민족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신비로운 이야기, 구미호의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여우와 그를 사랑했던 한 사내의 슬프고도 애틋한 이야기는 여러분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에는 구미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이름 그대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였지요. 그녀는 1000년 동안 산속에서 돌을 닦으며 인간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구미호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10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인간의 간을 먹는 것이었죠. 구미호는 그동안 수많은 인간의 간을 먹었지만 마지막 한 개의 간을 채우기 위해 100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구미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처녀로 변신하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지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하늘의 선녀도 울고 갈 만큼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었고 그녀는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채 마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목표물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한 사내가 있었죠. 그는 윤도령이라 불리는 젊고 착한 선비였습니다. 윤도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효심이 깊고 마음이 어질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구미호는 윤도령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마지막 간을 취하려 했습니다. 구미호는 윤도령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갈 곳 없는 외로운 처녀라고 속였습니다. 윤도령은 그녀의 슬픈 눈빛에 연민을 느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누이처럼 보살펴 주었지요. 구미호는 윤도령과 함께 지내며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도령은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구미호는 그런 윤도령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간을 향한 욕망이 아닌 따뜻하고 포근한 인간의 정이었습니다. 윤도령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구미호 또한 윤도령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간을 탐하는 요괴가 아닌 그저 윤도령의 사랑을 받는 한 여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성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간을 먹어야 해. 그래야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어? 구미호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과 윤도령을 향한 사랑이 충돌하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미호는 윤도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인간의 피 냄새를 맡는 것도 괴로워졌지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윤도령은 그런 그녀의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오직 그녀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구미호에게 청혼하며 말했죠. 낭자, 저는 낭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디 저의 아내가 되어 평생 함께 살아주시겠소? 구미호는 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윤도령의 청혼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정체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한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도사는 신통력이 뛰어나 사람의 기운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지요. 도사는 윤도령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윤도령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도령, 당신의 집에 머무는 여인은 범상치 않은 요괴의 기운을 가지고 있소.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당신에게 큰 화가 닥칠 것이요. 하지만 윤도령은 도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사님, 그분은 저의 귀한 손님입니다. 도사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요. 저의 낭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하고 어진 분입니다. 도사는 더 이상 윤도령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알고 윤도령에게 부적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요괴라면 이 부적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요. 부디 조심하시오. 구미호는 도사의 방문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웠지요. 동시에 그녀는 윤도령을 향한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간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개의 간을 먹어야만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윤도령을 해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몸은 점차 쇠약해졌고 그녀의 꼬리 중 하나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꼬리 9개를 모두 유지해야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기에 꼬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구미호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윤도령의 간을 먹고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요괴로 남아 사랑을 지킬 것인가?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구미호가 인간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꼬리는 이제 8개밖에 남지 않았고 몸은 극도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윤도령의 방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윤도령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구미호는 떨리는 손으로 윤도령의 간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인간이 되고 싶었지만 나의 사랑을 배신할 수는 없어. 그때 윤도령의 품에서 빛나는 부적이 그녀의 손을 태우는 듯한 뜨거움을 내뿜었습니다. 윤도령이 도사의 말을 믿고 부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미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에 윤도령이 잠에서 깼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무시무시한 9꼬리 여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윤도령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이어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슬픔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그때 도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윤도령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도사는 구미호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 간사한 요괴야. 내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구나. 당장 내 죄를 벌할 것이다. 구미호는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의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윤도령에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사와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인간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한 사람을 해칠 수 없다. 윤도령은 구미호의 외침에 달려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도사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이 여인은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윤도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미호를 향해 활을 겨누고 칼을 들었습니다. 구미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윤도령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과 칼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지막 남은 꼬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윤도령을 지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구미호의 몸은 서서히 빛으로 변하며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꼬리가 모두 사라지고 그녀의 모습도 연기처럼 흩어졌을 때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윤도령의 귀에 닿았습니다. 윤도령, 당신을 사랑했소. 윤도령은 구미호가 사라진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구미호가 윤도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와 잔인함에 후회하며 구미호가 사라진 자리에 아무도 모르게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새로운 별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은 윤도령이 매일같이 바라보던 별이었죠. 사람들은 그 별이 윤도령을 향한 구미호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별은 매일 밤마다 은은하게 빛나며 윤도령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구미호 전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미호는 비록 요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인간보다 더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인간다움은 육체적인 형체가 아닌 사랑과 희생이라는 정신적인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탐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밤하늘을 보며 구미호와 윤도령의 슬픈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